하나 이제 주목받고 있는 뉴스가 우리 원PD의 고양이 뉴스에서 나온 김건희와 이명박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이 정권의 탄생 배후에는 가장 중요하게 MB계가 있다. MB계. 그래서 종교계, MB계, 검찰계 이 세 세력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정권 초기부터 저희가 했었는데 처음으로 MB하고의 연관성이 일종의 제기되기 시작한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고양이 뉴스인데요. 여기 캡처를 해놓은 건데 작년 5월 17일에 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명박이 뭐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사진이 딱 요 사람 사진을 확대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김건희 경호원이었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그 뭐 무속인 논란 있었던 김영양 씨인가 뭐 그분이 있었을 때 여기 요 사람이 있었어요. 요 사람 여기 화면을 크게 하면 이 사람이고 아까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요. 같은 50 몇 번 사람이고.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취임식에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원PD에 따르면은 김건희가 가는 행사는 무조건 이 사람이 따라간다. 심지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대통령실 사진첩이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럽스타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김건희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서귀포 은갈치 축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게 이명박 때 여기 그러니까 나타납니다. 이거는 네. 뭐 단편적으로만 말하면 김건희와 이명박은 경호원도 서로 빌려주고 바꿔 쓰는 사이라는 거죠. 같이 쓰는 거지 뭐 네. 이 정도면. 네. 근데 뭐 단순하게 뭐 경호원 바꿔 쓰면 어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경호원하고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팀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왜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람이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은 경호처 소속은 맞고, 그죠? 경호처 소속인데 그렇겠죠. 경호처 소속으로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경호에는 동원이 되면 안 안 되는 되는데 사람이에요. 갔다라는 건 무언가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치 김성훈이가 비화폰 주면서 전화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명박한테까지 비어폰을 줬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저건 진짜 그 측근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치. 측근 바로 그러니까 이 김건희 바로 옆에 있던 인물들이 저런 방식으로 이명박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김문수가 이명박을 직접 만났다는 거. 그리고 오래전부터 얘기하지만 이철규를 비롯한 애초에 이명박 밑에서 일하던 것들이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문 안에서 중책을 했었다는 거. 사면도 윤석열이 해줬잖아. 그렇죠. 이명박은. 그리고 이명박 자체를 사면해준 게 윤석열이고 벌금도 86억을 깎아줬다는 거 등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벌금에 14년까지 깎아줬죠. 네. 사실상 김건희와 이명박도 어떠한 형태의 거래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있을 거라는 거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김건희의 성정을 봐서 분명히 이명박과의 어떤 얘기 또는 썸씽들도 분명히 명태균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약간 김성훈과 아닙니까? 저도 얼굴 일단 보는 순간 근데 성훈이보다 나이가 좀 많이 밀리는 과 근데 같아요. 진짜 한결같다. 김성훈, 근데 김성희? 이게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한결같기는 김건수? 하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빨리 자기 스스로를 밝히고 뭐 나는 아니다. 나는 경호원도 아니고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자기 존재를 밝히지 못하고 나는 이제 제일 웃기는 게 이 사람이 경호실 직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닌 거야. 만약에 그러면. 아니래. 이건 개인 비서처럼 우리 연합보살처럼 어떤 이유에선가는 모르지만 지금 김건희를 따라다닌 사람이라고 치면
이거는 더 큰 거라는 거죠.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아니, 경호는 일단은 있죠. 이 사람이 경호실에 소속이 맞는지, 경호처 소속 맞는지. 경호처 소속이 맞는지, 임명은 누구고, 이 사람이 왜 이명박 경호를 하는데도 딸려 나갔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홍장미님께서 취향이 소나무네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취향이 너무 한결같다. 근데 나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한결같긴 해. 생각해보면. 아, 미치겠다. 내가 알기로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버드나무, 잣나무, 전나무 다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김건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만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소나무과, 아, 얘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전나무과, 뭐 이런 요거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잣나무과로 구분될 뿐이지 건희는 가리지 않는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있는 게 윤석열과 MB의 그 접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 그러니까 이명박 때 댓글부대 출신이 지금 이상한 스카이데일리. 뉴스를 많이 쏟아내는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댓글 부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나한테는 상처가 있는 말이야, 댓글 부대. 아, 어? 한때 내가 저기 댓글 부대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오명에 난 분명히 얘기했잖아. 윤상현한테 개인적으로 고용당해서 이랬다고. 근데 윤상현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기사도 다 묻혀버리고 나는 그냥 국정원 댓글 부대가 됐어. 근데 아니라고요. 왜냐면 국정원 댓글 부대는 국정원이 관리하던 외부 조직이었어. 국정원 자체에서 직접 고용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일을 시키는 영역이었단 말이야. 근데 헤드쿼터, 그 안에서 조직들을 운영하고 워딩을 써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기사의 방향 내지는 그걸 리트윗을 통해 갖고 확산시키는 결정을 하는 조장들이 있었어요. 이 새끼들은 내부 요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MB 시절에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 또 뭐 KTL 댓글부대 뭐 출신들이 이쪽이 이제 기자 및 필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알파팀은 정식으로 국정원이 고용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용역이거든요. 이 알파팀으로 갔다는 얘기는 얘는 기존 언론사든 뭐 어떤 대외 어떤 쪽이든 언론 관계된 공작을 했던 국정원 내부에서 오랫동안 암약했던 여론 조작 내지는 그와 관련된 전문 요원이에요. 얘네가 밑에 똘마니들을 데리고 글을 써주면 걔들이 그걸 받아서 퍼뜨리고 리트윗하고 여기저기 가서 옮겨 쓰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국정원 실제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 이걸 직접 한 게 맞거든. 근데 얘를 잘라버리고 이런 애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는 직접 한 적이 없다라고 우겼다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도 요건을 위해서 이 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사실상의 국정원에 블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얘도. MB 때부터. MB 때부터. 내지는 국정원한테 하청받아서 여론조작질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사실상의 하청업체이거나. 자산이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활동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고 돈을 대고 기사 방향과 여론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는 헤드쿼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국정원장도 주둥이 쳐닫고 있고 국정원이 뭔가 대외적으로 이런 걸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이렉트로 지령을 받을 거라는 거지. 따라서 그러한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라인밖에 없어요. MB 라인과 김건희의 댓글 라인. 그래서 얘를 좀 잡아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같은 이런 그 문제 있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니까 얘네가 제일 저기 한 게 저기 중국인 선관위 중국인들 99명 그거잖아요. 잡혀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종류가 다른 구체화된 소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루머로 김건희가 뭐 누구랑 사귀었대라고 하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누구랑 사귀었대는 뭐야? 엘레리 깔레리. 김건희 이번에
아니 뭐 턱 주변에 수술했다가 이거 입 들어갔대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팩트이고 아니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번에 국정원 뉴스나 이런 것들 이런 루머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매우 전문적이고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는 숙련된 작자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땐 그렇다지 않은데. 이 찍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럴듯한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무슨 뭐 CIA 신고를 하면 여기 항공모함 타고 와가지고 CIA가 윤석열을 되살려준다 뭐 이따위 걸 믿는 거죠.